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37페이지 21번. 자, 21번 보시면 복도체 선로가 있다. 소도체의 지름이 8mm,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40cm. 자, 지름은 mm로 나와 있고 간격은 cm로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단위를 맞춰줘야겠죠. cm를 맞추죠. mm를 가지고 cm를 맞추면 8mm를 얼마 해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1승 해줘야지만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cm가 되나요? 네, 그렇죠. cm이다. 등가 반지름을 구하시오. cm로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복도체다 그러면 소도체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등가 반지름 R2를 계산하라 이거죠. R2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R에다가 반지름에다가 n분의 1에 소도체 간격을 S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놨나? S라고 해놨네. S에 n분의 n-1 이식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R에다가 얼마? 두도체니까 2분의 1에다가 S에 2도체분의 2도체 마이너스 1 하면 얘가 결국 뭐가 남어? R에 2분의 1. S에 2분의 1이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을 뭐로 씌워줄 수 있어? 루트로 다 씌워주면 RS가 되겠죠. 루트 RS. 몇 번에 있어요? 숫자를 대입해서 써야 되네요. 루트 RS다 그러면 루트 R 값이 얼마인 거예요? 8mm라 그랬으니까 8mm를 반지름으로 하려면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4에다가 곱하기 10에 몇 승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mm를 cm로 바꾸니까 10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S는 얼마? 40cm라고 주어졌나요? 예, 40cm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0.4가 되는 거죠? 0.4에다가 40 곱하면 4cm가 나오래요. 4cm. 됐죠? 다음에 22번으로 갑니다. 주변압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조파를 줄이는 방법은 오조파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오조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콘덴서를 차단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입을 합니다. 차단기를 가지고 투입할 때 콘덴서가 달려있다면 콘덴서에 투입할 때 뭐가 나와? 이 잔류 전하에 의해서 여자 도립전류, 그러니까 도립전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콘덴서에 도립전류가 나옵니다. 이 도립전류가 나올 때 전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조파를 끌고 나오는데 그때 고조파가 몇 조파? 5조파입니다. 5조파. 이 5조파를 제거해야 돼. 왜? 이 고조파가 뭐예요? 진상성분의 전류값이잖아. 그 전류가 기기라든가 어떤 계기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오조파가 들어가면 오차를 발생시키거나 오동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오조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콘덴서 앞에다가 직렬 시리즈 리액터를 이렇게 설치해주면 오조파가 제거됩니다. 자, 오조파를 줄이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저용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를 접속한다. 시리즈 리액터, 직렬 리액터를 접속하면 된다. 답 1번에 그냥 있네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성전전압이 154kV, 주파수 60Hz.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 CN이죠.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CN이 0.01 마이크로페라파킬로미터다. 길이가 100km인 일회선 송전선을 충전시킬 때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는 발전기의 최소 용량은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왔네요. 단 발전기의 단락비는 1.1, 포화율은 0.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런 거예요. 어떤 선로를 시충전할 때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다. 발전기에 당연히 뭐가 되어 있겠어? 변압기가 있고 뭐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선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를 충전하려고 발전기를 투입할 때 얘가 발전기가 어떤 자기 여자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충전할 수 있는 그 용량을, 발전기 용량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발전기 최소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어떤 식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단락비 KS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Q분의 Q 다시 충전 용량에다가 V분의 V-분의 V의 자승 1 플러스 시그마라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시그마가 뭐냐면 포화율입니다. 포화율이고 얘는 선로의 전격 전압이고요. 충전할 때의 전압,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 그 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어요? 충전 용량입니다.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 용량 Q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용량 Q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KS가 밑으로 바뀌고 서로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Q-에다가 V-분의 V의 자승에 1 플러스 포화율 시그마라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KS가 주어졌을 거예요. KS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KS 단락비입니다. 단락비 KS가 1.1로 주어졌고 Q-가 안 주어졌네요. Q를 구해서 넣으라는 얘기지. Q가 뭐예요? 충전 용량이잖아. 우리 충전 용량 계산은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별표로다. 충전 용량을 계산하면 충전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3의 2의 IC로 계산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한 선에 충전 전류에다가 삼상 전력을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 쓰기 전에 P의 단상 용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EI죠, EI. EI에다가 이걸 삼상 용량을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에다가 EI로 다 계산하고 이거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3에다가 상전압을 성간전압을 바꾸면 누트 3분의 I가 됐었죠. 그럼 분모 분자에 누트 3을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 누트 3을 곱해주면 뭐가 되나? 누트 3, 3 두 개 하고 3 하나 날아가면서 결국 뭐가 남아? 누트 3 V만 I만 남죠. 이것처럼 단상 용량에다가 충전 용량도 똑같이 3을 곱하고 계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단상 용량은 어떻게 되겠어? Q의 단상 용량이다 그러면 2의 IC가 되는 거죠. 단상 용량이다 그러면 어떤 상전압에다가 IC 충전 전류를 곱한 것이다. 이게 삼상 용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3의 2에 IC가 곱해지는 것이다. 다시 쓰면 3에다가 2에다가 IC는 뭐예요? 오메가 C2인가요? 그죠? IC는 이렇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해? XC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상전압의 비를 IC라고 하죠. 충전 용량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C분의 1분의 2로 돼서 오메가 C2가 되는 거였죠. 오메가 C가 IC 값이 이렇게 들어간 거지. 자, 다시 써보면 3에다가 2가 뭐예요? 2가 상전압이고 여기는 성간전압이 주어졌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 루트 3분의 V로 다 계산하고 여기에 2가 또 하나 있으니까 자승취해주고 곱하기 오메가 C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거 자승하면 3 주어지면 뭐야 되는 거야? 오메가 CV 자승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거 갖고 계산해서 뭐를? 충전 용량을 이걸 계산해다 넣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2파이 F 오메가는 전기 각속도 2파이 F겠죠. 곱하기 C 곱하기 V의 자승을 넣어줘라. 그러면 2파이 F 곱하기 C가 얼마예요? C가 얼마 줘서 0.0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걔를 기본 단위 어떤 뭐 볼트로 다 바꿔준다. 기본 단위 페럿으로 바꿔주면 10의 몇 승이 들어가야 돼? 0.01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들어가야 되죠. 걔가 몇 킬로미터 걸쳐 있대? 킬로미터당 값이었으니까 100km랍니다. 그럼 100km를 곱해주고 전압은 얼마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는 맨 앞에 3자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 3자가 곱해져 있고 이걸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바꿔줬죠.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3 다 지워주고 정리했으니까 15만 4천에 볼트에 자승이 되면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전압에 성간전압에 자승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가 8941 kVA가 나왔답니다. 그 kVA가 어디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얘가 Q-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얘가 얼마야? 그래서 8941에다가 충전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같으니까 서로 지워줄 수 있는 건가요? 예. 충전전압이나 성간전압이 갖다 지워주고 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얼마 주었어? 포화율이 0.1이 이렇게 주어졌네. 이거 계산해라 이 말이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이걸 계산하면 8941 그대로 나오네요. 1.1이고 1.1 주어지니까 8941이네. 8941 kVA 단위가 나오더라. 다음 몇 번에 있는 겁니까? 2번에 있네요. 2번.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했어야 이 공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모르면 이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24번으로 갈게요. 24번은 다음 중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계전기와 분류와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어떤 계전기 시간 특성을 얘기했네요. 계속 이걸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해드리는 거죠. 전류 I를 가로축으로 시간을 세로축으로 한 0초부터 커지는 길이가 길어지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0A로부터 전류가 커지는 어떤 이런 곡선을 그리면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순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순한시 계전기. 그 다음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 세팅되어 있는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걔를 우리는 뭐냐면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류가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아지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자,
어느 일정한 값까지는 반환시성이다가 일정 전류 이상의 크기가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는 정반환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정반환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좀 볼게요. 순환시 계정기는 설정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설정된 이상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하는 것이다. 맞고요. 2번 정환시 계정기는 설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다. 맞고요. 3번 반환시 계정기는 작동시간이 전류값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 맞는데 전류값이 클수록 빠르게 동작하는 거죠. 전류값이 클수록 빠르게 동작하는 거고 전류값이 작을수록 느리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반환시성 정환시 계정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느 전류값까지는 반환시성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환시로 작동하는 계정기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5번으로 갈까요? 25번. 다음 중 송전선로의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복도체를 왜 사용하느냐? 복도체. 여러분들 뭐죠? 코로나 방지죠. 왜? 코로나가 일어나는 전압은, 코로나가 개시되는 전압은, 코로나 인계 전압은 어떻게 돼요? 24.3 M0 M1의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라는 식을 갖고 있고 단위는 킬로볼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큰 게 좋은 거지. 왜? 코로나는 전압이 높은 데서 발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얘는 코로나는 어떨 때 일어난다 그래요? DC 몇 킬로볼트? 30킬로볼트를 가하면 1cm에 전원이 파괴되는 거죠. 공기 전원이 파괴되는 거지. AC 교류를 가했다 그러면 21.1kV를 가하면 1cm당의 공기 전원이 파괴되는 거죠. 당연히 이 전압을 높여놓으면 코로나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코로나 개시하는 전압, 임계 전압을 어떻게 하면 돼? 키워주면 된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24.3은 상수, M0, 전선의 표면계수, 날씨계수, 날씨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 그죠? M0도 조정할 수가 없죠. 이거 단선이냐 연산인데 오치 송전선로를 그 두꺼운 것을 단선으로 하겠어요. 단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대 공기 밀도는 뭐예요? 전선 표구 1m에서 따졌냐? 100m에서 따졌냐? 그거는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연거리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D라는 건 뭐야? D라는 건 전선의 질입니다. 이놈은 얼마든지 키웠다 줄일 수 있다. 뭐로? 복도체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단도체를 사용함으로 해서 얘를 키우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인계전압이 커지더라. 개시전압이 커지더라. 그래서 보시면 복도체를 사용해서 전선의 지름을 키우면 코로나가 개시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방지되고 인덕턴스는 감소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4번. 자, 2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가공지선이 뭐예요? 철탑이 있다 또는 우리 전주에도 일반 배전 전주에도 가공지선이 설치되어 있죠. 철탑이 있다. 가공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설치하는 거야? 이상전압으로부터 뭐를 보호하려고? 여기에 달려있는 송전선을 보호하려고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거죠. 그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부터 보시면 유도례에 대한 정전차폐. 얘가 유도례도 차폐되죠. 우리 외부 이상전압에는 뭐가 있지? 직격되는 내도 있지만 유도되는 내도 있죠. 유도례라는 건 뭐예요? 직격내가 뭔지 한번 볼까? 직격내가 뭐예요? 구름이 마이너스 네온이 다가옵니다. 그럼 플러스가 이렇게 대전돼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선로에는 뭐가 올라요? 플러스가 그러니까 서로 어디서 전하는 원래 어디에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못 해버리는 거야. 선행방전한다면 후행방전하죠. 우리 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뇌가 거꾸로 올라가잖아. 나중에는 위에서 떨어졌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직격내죠. 선로에 직격됐고 예를 들어서 유도례라는 건 뭐야? 옆에 나무가 있다고 할까?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대지와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지? 여기에 마이너스 네온이 나왔으니 얘가 플러스로 대전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대전됐다가 지네들끼리 먼저 선행방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있었겠어? 마이너스 네온이 다가오고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대전이 돼 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방전을 해버리니까 얘가 서로 둘이 방전을 해버리니까 얘가 뭐 되는 거야?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이렇게. 선로에서 플러스가 흩어지는 게 이걸 유도례라고 합니다. 이런 유도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 가공지선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압 강화를 방지한다.
아이고, 이건 아니죠. 전압 강화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압 강화 방지하려면 선로에 직렬 콘덴서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선로의 X값을 저감시키면 전압 강화가 방지됩니다. 3번에 보시면 직경내에 대한 차폐가 되네요. 그죠? 직경내가 유도에 차폐한다 그랬으니까 4번에 보시면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경감됩니다. 예, 맞습니다. 통신선 유도장애가 경감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27번은 다음 중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캐비테이션이 뭐냐 이거죠. 캐비테이션. 우리 캐비테이션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낙차가 적은 수차 발전소에 가시면, 수력 발전소에 가시면, 낙차가 적은 데 가시면 낙차가 적기 때문에 터빈을 돌리고 방수구로 다 물을 내보낼 텐데 이 터빈에 뭐가 달려있어? 당연히 발전기가 달려있겠죠. 이렇게 발전기가 달려있는데 낙차가 적기 때문에 그 낙차가 터빈 너널을 돌리고 난 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수로 나가는 물의 높이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관을 설치합니다. 관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흡출관이라고 해요. 흡출관. 그러면 터빈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낙차가 적은 데다가 이 흡출관까지 이용해서 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의 낙차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터빈을 좀 더 경제적으로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흡출관을 낙차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33m 이론 낙차 10.33m 이상 높여놔 버리면 이 중간에 물이 충만되지 않고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공기층이 형성되면 이 공기층에 여러분들 폭포 밑에 가보셨지만 뭐가 생겨? 방울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폭포물이 딱 떨어지고 나서 충만되어 있지 않은 데는 뭐예요? 수증기 같은 게 막 피죠. 그 수증기가 공기방울입니다. 그 공기방울이 어디로 가서 압력이 높은 데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터빈의 너너 날개를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가서 막 침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터빈 날개가 구멍이 뽕뽕뽕뽕 막 뚫립니다. 그래서 뚫리면 효율이 떨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흡출관을 너무 높이지 마라 이거야. 아무리 고낙차를 얻고 싶어도 6에서 7m 이상은 높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6에서 7m를 안에만 흡출관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낙차도 이용하려고 우리가 흡출관을 설치하는 거야. 그때 생기는 게 뭐라고? 캐비테이션이다. 자, 문제로 다시 들어가시면 캐비테이션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보시면 과부하 운전을 가능하면 피한다. 과부하 운전을 피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공기층이 생기고 캐비테이션, 공기방울이 생기는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걔가 폭발을 한다. 여러분들 아마 모터보트 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모터보트 타보시면 갑자기 속도를 내려고 웅 하고 나가면 뭐가 돼요? 공회전하죠. 그게 물이 충만되지 않기 때문에 공회전하는 거잖아. 그죠? 그 모터보트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흡출수들을 증대시킨다. 흡출수들을, 이 높이를 너무 높여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아마 물이 이렇게 빨아먹어갖고, 그거 뭐 한다 그러지? 옛날에 이렇게 호수에다가 물을 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걸 뭐라 그래? 그거, 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거꾸로 올린다 그럴 때, 내가 한번 빨아놓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한계가 있어. 그게 얼마냐면, 이론수도가 10.33m예요. 그 10.33m를 높여버리면, 이렇게 공기방울 층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그거를 높이면 안 되겠지. 감소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28번으로 가죠. 원자로에서 핵분열로 발생한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원자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죠. 원자로에서 핵분열로 발생한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것은 그랬는데 우라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중성자가 하나 충돌을 시키면 그 중성자가 분열을 합니다. 어떻게 분열하냐면 이렇게 분열해요. 약 N이 하나, 둘, 약 2분의 N개인 2.5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2.5개 정도가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이 핵분열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하는데 이때의 속도가 약 2메가 전자볼트의 속도가 나옵니다. 2메가 전자볼트의 속도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2메가 전자볼트를 속도가 하도 빨라서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 1메가 전자볼트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자꾸 떨어지겠죠. 그 속도가 떨어지는데 1메가 전자볼트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속 중성자라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것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로 떨어뜨려야 되냐면 열 중성자인, 지금 문제에서 나오듯이 열 중성자인 0.025 전자볼트로까지 속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메가를 그냥 전자볼트로 떨어뜨리는 거야. 메가 전자볼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얘들밖에 제어를 못해. 우리나라는 아직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0.025 전자볼트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게 뭐냐? 속도를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게 중간에 감속제를 얘들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감속제를 통과시키면 된다. 감속제 종류가 뭐예요? 경수, 중수, 흑연 이런 것들. 흑연, 산화베리륨, 산화베리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정하죠. 이 감속제의 종류가 로를 결정하는 거야. 경수로냐, 중수로냐, 흑연로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엔 뭐가 있는 거예요? 다 경수로와 중수로가 있죠. 북한에 뭐 흑연로 있다며.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감속제다. 답은.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전원로부터의 합성 임피던스가 0.25% 만 kVA 기준이다. 인곳의 차단기 단락 용량은 차단기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차단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PS는 어떻게 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다 그러면 퍼센트 Z분의 100에 PN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안 주어졌을 때 PS는 어떻게 계산해? 상계수 누수상 곱하기 3상. 단상이면 1이겠죠.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로 계산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으니까 퍼센트 Z가 몇 프로? 0.25%이고 분의 100 곱하기 PN이 얼마 주었어요? PN이 만 kVA 줬는데 뭘 구하래? MVA 구하라 했으니까 만 kVA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10에 마이너스 3등 하면 kVA가 나오던 게 MV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4000 MVA가 나온답니다. 4000. 답 몇 번? 4번에 있네요. 자, 30번으로 갈까요? 30번. 임피던스 Z1, Z2 및 Z3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다. 선로의 A쪽에서 전압파 E가 진행해 왔을 때 접속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요건은 그랬어요. 무반사의 밑줄, 무반사. 이런 거죠. 그림을 좀 무시하고 잠시 다른 걸 그려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을 거야 아마. 1차 측에 들어오는 선로가 가운선로다. 그 다음에 변이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케이블이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그 1차 측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하고 얘를 Z2라고 해볼까? Z1과 Z2라고 했는데 그 임피던스 1차 측에 이상전압이 쳐서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옵니다. 걔를 우리는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E가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걔 중에서 일부는 뭐하고요? 투과하고 일부는 뭐하지?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하죠. 뭐 E2가라고 할까요? E3를 반사라고 할까요? 얘 E1을 입사파라고 한다면 만약에 얘 임피던스가 Z1이나 Z2가 같다면 Z2와 Z1이 같다면 서로 같은 크기라면 얘가 반사를 했겠어 안 했겠어? 이 변이점이 없는 거죠. 변이점이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사하지 않고 E1이 E2로 다 그대로 다 반사가 돼버리겠죠. 아니 투과가 돼버리겠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반사 조건이 무반사 조건이다 이거야. 반사하지 않는 이렇게 다시 반사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라 이거야. 문제에서 이런 건 문제를 준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시면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줬어? 얘가 Z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가 Z2고 얘가 Z3입니다. 그리고 얘를 C라고 그러고 얘를 D라고 합니다. D라고 하고 여기에 입사파가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입사파가 E라는 놈이 들어오는데 그걸 무반사 조건으로 만들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 더한 거하고 얘하고 뭐 같으면 서로 임피던스 크기가 같으면 무반사다 이 말이죠. 무반사, 반사하지 않고 다 투과해버린다 이거지 입사파가. 그 조건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Z1하고 Z1은 그 크기가 뭐하고 똑같은데 얘들하고 똑같은 데지. 근데 얘들은 무슨 연결돼 있어? 병렬 연결돼 있네. 그러면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분의 1하고 뭐가 돼 있는 거야? 서로 무반사 조건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답 몇 번에 있어요? 없네? 뭐 없어 없기는. 얘들 어떻게 한 거야? 자리만 얘들하고 얘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네.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은 뭐야? Z1이 1이 넘어왔으니까 Z1분의 1이 됐겠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또 없어? 요 순서 바꿔놨잖아. 그죠? Z1분의 1은 3번에 보니까 답이 있네요. 그죠? 문자만 바뀌면 순서만 바뀌면 답이 없어요?
31번. 31번은 불평형 삼상전압을 VA, VB, VC라고 했다. A는 입실론 J의 3분의 2파이다 그러면 얘가 몇 도인 거예요? A가 2에다가 180을 곱하면 파이를 곱하면 얼마예요? 360을 3으로 나오면 120도가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A는 120도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A의 자승은 안 나와있지만 A의 자승은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야? 240도가 됐겠죠. 이렇게 유상차를 갖고 있답니다. 이때의 VX는 어떤 값이냐? VX는 이렇게 표현해놨네. VX는 3분의 1의 VA 플러스 A의 VB 플러스 A 자승의 VC다. 얘를 표기해봐라 이거야. 뭐야 이거? 이걸 보고 얘가 대칭 영상분인지 정상분인지 역상분인지를 알아봐라 이 말이죠. 대칭분 전압 우리 이렇게 표시하지 않나요? V0는 어떻게 표시하죠? 3분의 1의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로 표시하고 V1은 어떻게 해요? 3분의 1의 VA 플러스 A의 VB 플러스 A 자승의 VC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V의 2는 이렇게 계산하죠. 3분의 1의 VA 플러스 A 자승의 VB 플러스 A의 VC로 표기합니다. 라고 배웠죠.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V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VB상은 그 위상이 몇 도 앞서 있고 몇 도 얘는 그 위상은 몇 도 앞서 있는 거야? 이렇게 앞서 있는 거지 이렇게. 몇 도 앞서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120도 앞서 있는 거 위상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네. 그죠? 위상은 몇 도 앞서 있고 240도 앞서 있는 것이고 V의 C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V의 C상은 VA상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몇 도 앞서 있어? 120도가 앞서 있겠죠.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을 표기해봐라. 그래서 대칭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표기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나요? VX 값은. 이게 얘네. 얘하고 누구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다. 정상분 전압이네.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어요? 정상분 전압. 1번에 정상전압이 있네요.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은 그림과 같이 일직선 배치로 완전 연강한 경우에 등가성간거리는 그랬습니다. 등가성간거리 구하랍니다. 등가성간거리 구하라는데 전선이 어떻게 돼 있대? B, C상이 다 이렇게 일직선 배치되어 있답니다. 각각의 등가성간거리를 얼마? D. 그럼 얘들은 뭐가 되겠어? ED가 되나요? ED가 되겠지? 이렇게 거리는. 자, 이럴 때 등가성간거리 D-를 한번 구해보자. D-는 어떻게 구해요? 3승근의 루트 어떻게 되는 거야? D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ED가 되겠죠? DD면 3분의 1하고 서로 빠져나오면 되겠지? 3승근의 루트 뭐만 남어? 2만 나오고 D가 나오겠네요. 답 몇 번에 있어요? 3승근의 루트 1이 답 1번에 있죠?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으로 갈까요? 33번은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에 지상력률 80% 160kW인 삼상 평형부하가 있다. 삼상 평형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가 되게 하려면 선로 손실 최소의 밑줄 선로 손실을 최소화 되게 하려면 전력 콘덴서에 필요한 용량은 그랬습니다. 자, 무슨 소리야? 이런 거네요.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다네요. 33번은. 자, 유효전력 P가 몇 킬로와트? 160킬로와트의 부하가 있다. 이때 역률은 원래 얼마였대요? 0.8이었답니다. 0.8이었다. 부하점에 전력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려면 역률을 0.8이던 것을 얼마로 하라는 거야? 콘덴서 달아가지고 역률을 1로 맞추라는 거야. 역률. 코사인 세타를 얼마로 하라고? 1로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뭘 구하래? 콘덴서 이 용량, QC를 구하라는 거네. 이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QC는 어떻게 구하죠? QC는 콘덴서를 달기 전에 무효분, Q1이라고 할게요. 요만한 Q1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역률을 90%를 계산했다면 나머지 Q2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Q2를 빼버리면 QC가 구해지는데 지금은 QC를 얼마로 하는 거야? 1루다 만들어랍니다. 1루다. 역률을 1루다 하기 위해서 QC가 대단히 커졌다. 그러면 Q1 마이너스 Q2인데 이 Q1은 얼마인 거야? 원래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P2는 어떻게 되는 거야? Q2는 원래 Q2는 얼마 되는 거야? P에다가 탄젠트 세타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가 됐겠죠? 2가 됐는데 그 역률이 탄젠트 세타가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인 거야? 0이죠.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코사인 세타가 1이고 사인 세타가 0이면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왜? P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1이고 사인 세타가 0이다. 그러면 0을 1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얘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다 지워져 버리는 거지. 결국 뭐만 남는 거야? 저 QC는 P에다가 탄젠 세타 1만 남는 거네. P가 몇 킬로와트라 그랬어? 160킬로와트에다가 곱하기 탄젠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이 얼마예요? 0.8분의 사인 세타는 얼마인 거야? 0.6.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거 120 나오죠? 120. 120kV에 나오나요? 단 몇 번? 2번에 있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코사인 세타를 1로 했답니다. 그럼 사인 세타 무시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탄젠 세타 2는 무시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만 남아? QC는 P에다가 탄젠 세타 1만 남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죠. 출력이 3만 킬로와트 아워의 밑줄. 아워. 이게 뭐예요? 아워라는 건 전력량을 나타내는 거지. 전력량을 W로 한다면 P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시간 T를 곱해서 아워, 킬로와트 아워가 나온 거지. 킬로와트가 전력량이 주어졌습니다. 전력량의 화력발전소에서 6000kcal per kg에 얘는 뭐냐면 발열량입니다. 발열량. 발열량 H라고 한다면 발열량 H의 단위가 6000kcal per kg. 석탄 1kg에 나타나는 열량이죠. 석탄 1kg을 소비했을 때 그때의 열량이 얼마다? 6000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석탄을 매시간 15톤의 비율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석탄량을 우리 M이라고 표시해놨네. M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M이 얼마라고? 15톤이랍니다. 15톤. 15톤을 우리 기본 단위가 뭐냐면 시간당, 매시간당 연료의 소비량 킬로그램입니다. 왜냐면 다 킬로그램을 뗐을 때 열량하고 킬로그램이니까 시간당 몇 킬로그램으로 바꿔놔야 되겠지. 그래서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5 곱하기 10의 3승 뭐가 되겠어요? 연료의 량이 되겠죠. 연료의 량이 나왔습니다. 시간당 소비 연료량이 나왔고 이 발전기의 종합 효율을 구하시오. 종합 효율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MH분의 860 PG다. 이게 시간당 전력량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킬로와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가 들어가? 킬로와트 아워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두시고 곱하기 100%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M이 얼마라 그랬어? 15 곱하기 10에 3승을 해줘야지만 시간당 사용 연료량이 나오는 거죠. 곱하기 H는 발열량이라 그랬으니까 기본 단위 6000이 됐고요. 860 곱하기 PG는 얼마라는 거야? 3만인가요? 네, 3만이네요. 3만.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곱하기 100% 하시면 1번이 나온답니다. 28.7%가 나오고요.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 자, 35번은 다음 중 무부하 시 충전 전류 차단만이 가는 것은 그랬어요. 차단만이 가는 것은 무부하의 밑줄, 무부하. 자, 우리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번이고요. 무부하가 뭐예요? 단로기를 설치해 놓고 어떤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차단기를 온 상태입니다. 온 상태에서 여기가 부하가 있어.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부하를 달아 놓으면 이때 부하 전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놈은 12밖에 없습니다. 왜? 이 DS라는 놈이 항상 앞에 달려있는데 이 DS라는 놈을 온하거나 온 상태에서 온하거나 오프하면 이 DS는 소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뭐야? 부하를 온오프 할 때 아크가 딸려 나옵니다. 아크가 딸려 나오면서 이 아크에 의해서 조작자가 유해를 당합니다. 반드시 감전당하거나 화상을 입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이 아크를 소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DS라는 놈은 항상 무부하 상태여야 되면 돼. 무부하. 부하가 없을 때 해야 돼. 그러면 부하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CB를 먼저 이렇게 열어놔야 되겠죠. 결국 CB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 선로를, 무부하 충전 전류 선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온, 오프 할 수 있는 게 DS다. 그래서 무부하 충전 전류 차단만이 가능한 기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단로기가 답이 되겠죠. 무부하일 때만 가능하다. CB라든가 다른 것들 차단기들은 뭐예요? 전부 다 부하 전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거죠. 왜? 부하 시에도 온오프가 가능하다. 왜? 소호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로에서 서지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는 선로, 특성 임피던스 선로, 그죠? 특성 임피던스 선로의 서지파 진행하는 속도는 특성 임피던스 Z 오메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루트 Y분의 Z 계산해서 나면 나중에 C분의 L로다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해낼 수 있고요.
감마, 전파정수 감마는 루트 뭐로 계산할 수 있다? Z, Y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속도 V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루트 얘는 뭐예요? LC분의 1로 다 메타퍼세크가 되겠죠. 메타퍼세크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좀 외워두시라 이 말이야. 공식 3개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고 그때의 전파정수는 어떻게 되고 전파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얘는 어떻게 돼? 결국 답이 어떻게 나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인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 전파 속도 구하라 했으니까 3번.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죠. 자, 37번은 전력계통의 아니네요. 38번으로 가는 건가요? 잠시만요. 36번은 안 풀었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죠. 37번으로 하시고 36번을 안 풀었네요. 36번부터 할게요. 자, 36번은 설비 A가 150kW, B가 350kW, 수용률이 0.7, 0.6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79라면 부등률은 어떻게 되나? 부등률. 변압기가 한 대 있답니다. 변압기가 한 대 있고 여기에 부하가 2개 있답니다. 어떻게 있는 거야? 설비가 150kW, 다음에 여기는 얼마? 350kW가 있습니다. 킬로와트로 주어졌습니다. 단위가 킬로와트가 주어졌고 각각의 얘 설비 150 중에서 반은 여름부하, 반은 겨울부하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계절부하죠. 그 반 정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겨울부하, 여름부하이기 때문에 걔 수용률은 진짜 지금 수용하고 있는 수용률은 뭐 60%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걸 우리 수용률이라고 해. 지금 수용하고 있는 부하는 150 중에서 60%랍니다. 0.6이고 얘 350짜리는 수용률이 0.7입니다. 그 다음 부하 간에 뭐 부등률 안 주어졌네요. 일단 안 주어졌고 얘를 합성했을 때 2개 합성했더니 279가 아니라 150에다가 뭐 한 450쯤 500쯤 되는데 279가 진짜 지금 시간에 합성돼서 나오는 출력이랍니다. 걔가 279랍니다. 그 킬로와트가 나왔겠죠. 279킬로와트입니다. 이때 부등률을 계산하시오. 부등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분의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죠. 그러니까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이죠. 최대 전력 합이다, 합.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279라고 주어졌고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 전력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150에다가 설비용량에다 0.6을 곱해야지만 지금 최대 전력이 나오는 거지. 150 곱하기 0.6 플러스 어떻게 하라는 거야? 350 곱하기 0.7 해야지만 지금 최대 전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 얘가 1.2가 나온답니다. 1.2.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 2번. 자, 그 다음 37번 풀었고 38번으로 가겠습니다. 38번도 아주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38번.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직렬 리액터를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안정도를 향상시키려면 X값을 저감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평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력을 평형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으면 고장을 신속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X값을 저감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랍니다. X값을 저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X값을 저감하려면 기계기구, 모든 기계기구의 퍼센트 임던스, X값을,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하면 될 거냐? 기기의 X값을 작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를 좀 보시면 1번에 발전기 및 2번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적게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복도체를 사용한답니다. 복도체를 사용하면 우리 이런 거 배웠을 거야. 1회선에서의 B값, 임피던스 값일 때 B라면 얘를 2회선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2회선만큼 임피던스, B값이 줄어드는 거죠. 임피던스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R 플러스 J의 X값이 있으니 그 X값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복도체를 사용하면. 그렇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된다. 또 뭐 전압을 상승해도 X값이 뭐예요? 줄어들긴 하는데 자, 안정도가 증진되는데 X값을 줄이면서 네 번째 나와 있는 보기는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채용한다. 단락비 KS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KS는 IN분의 IS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IN은 어떻게 되죠? IN분의 IS는 %Z분의 100에 우리 IN으로 배웠죠. IN 서로 지어지면 %Z분의 100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퍼센트분의 100이다. 단락비 KS는 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 있지. 그러면 얘를 작게 하려면 단락비가 어떤 걸 써야 돼? 큰 걸 써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죠? 단락비 계산식 다 까먹었잖아. 그죠? 기기 시간에 배웠을 텐데. 어찌됐든 단락비를 큰 걸 써야지만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락비가 커야 뭐가 작아지는 거야?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가 되는 거죠. 단락비가 큰 기계는 뭐예요? 수차 발전기고,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는 뭐예요? 무슨 발전기야? 동기 발전기지 뭐야. 화력계에 사용하는 거. 자, 어찌됐든 보시기로 하고 39번으로 가겠습니다. 39번. 송전용량 계수법에 의하여 송전선로의 송전용량을 결정할 때, 자, 송전용량을 결정하고 싶답니다. 송전용량을 결정하고 싶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선로를 포설해 놓고 수전단에서 수전단에 아직 부하들이 정해지질 않았어. 수전단 부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발전단에서 보니까 발전 전력을 정하고 싶은 거야. 송전 용량을 정하고 싶어. 송전 용량을 정하고 싶은데 선로는 이미 다 포설을 했어요. 여기다 전압은 몇 볼트로 가할지를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전압 몇 볼트로 발전하고 뭐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송전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송전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고유부하법이 있습니다. 고유부하법 가지고 송전용량을 결정해야 되겠다. 발전단 측에서.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송전용량 계수법이 또 있습니다. 송전용량 계수법이 있습니다. 계수법. 그 다음 세 번째, 알프레드 스틸식에서 알프레드 스틸식 알죠? 경제적인 전압을,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식에서 VS는 뭐예요? 5.5에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로부터 P를 계산해 낸답니다. 이렇게 P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안정도 한계식에서 X분의 ES 송전 전압, 수전단 전압, 이 선로의 X값은 다 정해졌죠. 기기 X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전압 상차각 사인 델타를 곱해준 데서 P를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이 뭐 나온 거야 지금? 송전용량 계수법이 나온 겁니다. 자, 송전용량 계수법에서의 송전용량 결정할 때 수전전력의 관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 고유부하법에서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고유부하법에서의 P는 어떻게 돼? Z오메가야 특성 임턴스분의 VR의 자승이죠. 이거 다 있으면 뭐가 돼? C분의 L분의 VR의 자승이고, 기본 단위는 뭐야? 메가와트파 한 회선당 전력량이 되는 거지. 송전용량 계수법에서의 P는 어떻게 결정해요? P는 어떻게 결정해? 어떤 송전용량 계수에다가 L분의 VR의 자승이다. L이 뭐예요? 송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수전 전압은 얼마를 할 건지, 그럴 때 계수를 적용합니다. 이 계수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60kV에서는 얼마로 적용하고, 600으로 다 정하고, 110kV에서는 얼마로 해요? 얘를 800으로 하죠. 800으로 하고, 140kV에서는 얼마로 하나요? 140kV에서는 얘를 얼마로 하나? 1200으로 하나요? 1200으로 이렇게 송전 용량 계수를 정해놓고, 그 계수를 정해놓은 다음 뭐 한다는 거야? 송전 거리를 집어넣고 수전단 전압을 자승시켜줘서 송전량을 결정해야 되겠다. 킬로와트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송전량 계수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 수전전력의 관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수전전력의 크기는 송전거리에 반비례하고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다 외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고유부하법, 송전용량 계수법, 그 다음에 알프레드 스틸식, 그 다음에 안정도 한계식을 외워놓고, 그 중에 송전용량 계수법에서 어떤 P와 송전용량을 결정할 때 관계되는 어떤 계수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거리는 반비례하고 수전전압은 자승에 비례하더라. 뭐 이런 관계를 시험 문제에 냈네요. 조금 여러분들이 한창 공부를 하셨어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40번. 다음 중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그랬는데, 재점호가 어떤 거냐면, 재점호가 이런 겁니다. 우리 장거리 송전선로가 있어요. 장거리 송전선로를 개방하고 싶습니다. 개방. 왜? 무부하가 됐어. 야간이 되면 무부하, 경부하가 되죠. 그래서 이 선로를 개방하고 싶은데, 이 개방할 때 개방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고 재점호에 의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전압이, 이게 개방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재점호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장거리 성전선로는 장거리에 따라서 뭐가 충전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C가 계속해서 대지와 충전되고 있죠.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선로를 개방하고 싶습니다. 개방하려고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교류전압이 양쪽에 이렇게 걸려 있을 거 아니야? 교류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전전류는 교류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앞서 있죠? 앞서 있어. 전류가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 0점이 왔을 때 차단기는 차단되는 거죠? 전류 0점에서 딱 차단하려고 봤더니 그때 전압은 얼마인 거야? 교류전압이 2M으로 위상차가 몇 도 차이가 나 있어? 90도가 차이가 나 있어요. 90도가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니까 변압기측 전압이라고 할게요. 이걸 변압기측 전압은 반사이클 후에는 다시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되죠. 반사이클 후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선로는 뭘로 계속 충전되고 있는 거야? C로 충전되고 있으니까 EM으로 이렇게 충전되고 있단 말이죠. 이 EM으로 충전되고 있던 전압이 변압기 전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 전압을 따라가려고 순간적으로 튑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아크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점호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재점호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 둘만큼 그 전압이 튀어서 이만한 전압이 다시 나타나는 거야. 어디에 나타나는 거야? 이 선로에 나타나는 거야. 선로에 3M이라는 전압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3M이 나타나는데 우리 변압기 전압은 다음 반사이클 후에 어떻게 돼야 돼? 다시 플러스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근데 선로 전압은 어떻게 됐어? 3M으로 충전되어 있는데 변압기 보니까 변압기가 플러스로 다시 이동을 해버렸네. 그럼 나도 쫓아올라가서 전류를 끄고 싶은 거야. 지금 끄고 싶은데 아크가 연결 또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니까 아크에 의해서 재점호가 또 일어납니다. 재점호가 일어나면 몇 사이클 튀냐면 하나, 둘, 셋, 네 사이클만큼 얘도 똑같이 네 사이클이 튀면서 선로에는 OEM이라는 전압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는 진상전류고 얘를 재점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다음 중 재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전류는 3번에 보시면 진상성분에 의한 진상전류에 의해서 재점호가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야.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무부와 경부와시 선로를 개방할 때, 충전된 선로를 개방할 때 상에 나타나는 전압을 몇 배까지? 4배에서 6배까지 나타나더라. 4배에서 사실은 3배에서 12배 막 이렇게 커지긴 하는데 실제로 차단기 성능이 좋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차단기가 끊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무부와 충전전류 개방시 전압이 개폐서지에선 가장 무섭더라. 걔가 몇 배까지 튄다 그랬어요? 4배에서 6배까지 튀더라. 그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3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